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누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건데 사실 나로호는 다들 아실 텐데요. 누리호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좀 간략한 소개랑 지금까지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2013년에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에 성공해서 본격적인 우주 발사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나로호 개발은 한국과 러시아 공동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부터 발사체 기술 자립을 위해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누리호가 되겠습니다. 네. 누리호라는 명칭은 2018년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고, 누리는 아시다시피 세상의 옛말로 우주로부터 확장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이제 누리호의 성능을 시험하는 첫 번째 발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아쉽게도 3단의 연소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6월 15일에 두 번째 도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15일이면 딱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1차 발사 이후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될 2차 발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네, 누리호 1차 비행 시험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서 개선 조치를 하기까지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리호 1차 비행 시험은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주 발사체는 발사 이후 소실되기 때문에 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비행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제 상황에 대한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술적인 추론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 발사체 발사가 실패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또한 엄청난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만약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다음 발사에서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에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누리호 1차 비행 시험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2,400여 개의 비행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누리호의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었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네네. 이처럼 국내 연구진과 기술진의 결집된 노력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 원인이었던 3단 산화제 탱크를 해체해서 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재시험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2차 발사를 할 예정인 이 누리호, 이 다음 주 발사 과정이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정말 발사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네, 누리호가 발사 하루 전에 이제 지금 그 조립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 발사 하루 전에 나와서 발사대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세우는 작업을 기립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립을 해서 전기선 연결하고 연료 공급선 연결하고 이렇게 신호 점검을 하면 이제 하루 전날 일정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발사 당일에는 나로 우주센터, 우리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의 기상 조건, 그다음에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발사 시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확정이 되면 연료를 주입한 이후에 준비를 마치고 발사 시간 10분 전부터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사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위성 모사체를 싣고 발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실제 작동하는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되고 지구 저궤도인 700km에 투입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리호를 통해서 독자적인 위성 발사 같은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톤 이상을 실용급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7번째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한 자주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확보한 우주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발사할 때 기상 네.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우리 날씨라든지 기상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기분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발사에 주는 영향을 주는 기상 요인으로서는 온도, 습도, 압력, 지상풍, 고충풍, 낙뢰, 구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온도나 습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도에서 영상 35도까지 정도인데 이 정도 우리나라 날씨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지상풍 이제 바람 풍속이 좀 중요한데요. 네. 초속 저희가 25m/s를 넘어가면 발사체에서 발사대를 고정하거나 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좀 발사를 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혹시나 구름 등이 있고 또 번개, 낙뢰가 되는 경우에는 발사체에 정기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발사 당일에도 한 번 더 발사 시각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다음 주 날씨가 어떨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겠네요, 다들. 예, 그래서 기상 전문가도 배치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1차 때는 이제 위성 모사체를 싣고 발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싣고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네. 위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탑재되는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글자 그대로 누리호의 위성 투입 성능을 검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 아울러 여기에 우리 국내 대학생들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큐브 위성 4기도 같이 탑재되게 되겠습니다. 네. 성능 검증 위성은 무게가 약 162kg이고 고도 700km의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초기 교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대학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큐브 위성 4기가 사출되겠는데요. 네. 국내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카이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위성에 또 국내에서 개발한 국내 연구소하고 우리 기업체가 개발한 위성전지, 자세 제어계, 통신 안테나 등도 싣고 가서 우주 환경에서 시험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학생들이 설계에서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큐브 위성 직접이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위성이 발사되고 약 8일이 지난 이후부터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쏘아주게 되겠습니다. 네. 학생들까지 이렇게 또 참여했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다음 주에 정말 좀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2010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10년 넘게 진행된 누리호가 드디어 최종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현장의 연구진들도 또 자신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보다는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봐 주시고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이었습니다.